배우 송중기 씨에 대해서 뭐 사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화 화란 찍으셨던데 못 봤어요. 근데 유튜브에 짧게 요약된 거 있잖아요. 뭐 그거라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꽃미남 배우 그런 거 아니고 약간 신선한 야성미를 보여주시는 그런 연기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송중기 씨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 보니까 궁합 쪽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셨으니까 그 이해가 되는데 저는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를 보더라도 완전 안 맞거든요. 그래도 뭐 25년, 30년 사는 걸 봐서는 그게 맞냐 안 맞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다 달라서 안 맞는데 궁합을 본다는 것은 나의 필요성 그리고 너의 필요성 그게 어떻게 맞아지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즉 서로 결함을 보충해주는 관계가 한 쌍이거든요. 어떻게 서로를 보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궁합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이런 것을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궁합입니다. 그래서 송중기 씨 사주를 한번 보면요. 일단 보면 편제가 왕하잖아요. 제가 왕하다. 이걸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신금에 지지 유금이 두 개가 이렇게 근으로 받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비겁이 왕하다. 내가 왕한 것은 재 그리고 비겁이 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한 것이 언제나 배우자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관이 없죠. 그러면 관왕자가 배우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 편인도 약하죠. 그러면 편인이 왕한 사람이 배우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저 바깥에 뭐 식상도 없네요. 뭐 편인 안에 식상이 있는데 어쨌든 식상도 약하니까 이 식상 왕한 사람 이 세 부류 관왕 편인 왕 인왕 그리고 식상왕 이 세 부류가 배우자가 됩니다. 거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유형을 만났을 때 각각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 미리 알려주는 게 바로 궁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편제 두 개씩이나 있고 관이 무력하니까 관왕자를 만나겠다 하면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돈이 잘 돈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집행하는 거. 돈이 나가는 것, 내가 쓰고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관이라고 하는 건 쓰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관왕으로 만나게 되면 돈 쓰는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자기가 쓸 때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한다. 그때 갈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조절해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 재라고 하는 거는 돈을 계획된 대로 쓰는 거예요. 생활비 통장에서 생활비 나가야 되고 남편 용돈 통장에서 담배값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야 되고 유류비라든지 다른 거는 다른 통장에서 나가야 되고 요렇게 쓰는 게 재란 말이죠. 그러나 관이라고 하는 거는 쓸 때가 더 많아요. 주식 보니까 2차전지 고급 정보가 싹 들어왔어요. 야 그럼 저 집 팔아. 팔고 지금 투자해야 돼. 이게 관이거든요. 언제나 관들은 자기가 써야 되는 곳에 비해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쟤는 갖다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에요. 제 관은 그런 서로 간의 결함을 보충하는 역할이 있다. 관은 할 게 많다. 근데 돈은 없다. 쟤는 돈은 있다. 잘 못 쓴다. 그러면 관이 써야 되는 거죠. 못 지르니까. 관을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돈을 쓰기도 하고 관은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정을 보려고 해요. 그게 결정적으로. 그러면 배우자가 그 결정을 보려고 하면 그 관 배우자가 결정을 보려고 하면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갈등하겠죠. 이거 내 돈인데 왜 네가 결정 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제 관이 만났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걸 미리 얘기해 주고 싶고요. 자, 그리고 편제가 왕하고 편인이 좀
밑에 촉도 자그맣게 있잖아요. 그런 편인이 왕한 사람을 만날 공산이 큰 거예요. 뭐 특별히 이제 제가 송혜교 씨의 그 사진을 보면 좀 수신임이 약간 있는 걸 봐서 그 편인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데, 이 송중기 씨처럼 편제가 왕한 분은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막 해보고 또 즐겁게 지내야 되고 재미도 이렇게 좀 알콩달콩 있어야 되고 나가서 외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재미로 집에 와서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이러는 게 편제인 거예요. 예쁜 거, 좋은 거, 뭐 하나 사야 되면 하나 사지 말고 박스채로 사고 이러는 게 편제인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같이 공동의 관심사, 재미있는 거, 다다익선에 대해서 말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편인은 일단 걱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편인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닥쳐 오지도 않을 일이죠. 그것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게 편인이거든요. 그럼 밤에 막 어떻게 될 건지 고민도 하고, 예,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혼자서 구말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하는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고민을 사서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반대로 옛날 그 기억을 뿌리치지 못해서 회한이라고 하죠? 한을 품고 있는 거. 사로잡혀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마음을 또 배우자한테 또 그걸 풀어요. 또 자녀들한테 말해갖고, 야, 너는 이러지 마라. 내가 이랬더니 아직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너는 나의 전철을 밟지 마라. 너 대학교 꼭 가야 된다. 내가 대학 못 나갔더니 뭐 등등 뭐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외롭고 슬프고 뭐 좀 염세적이 되고 이게 정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편인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송중기 씨 같이 편인이 약한 분들은 편인 왕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편제는 그런 경우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마음문을 탁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편제 왕한 후배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언을 사정 모르고 좀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소리 하면 나 그런 소리 되게 싫어하는데 하면서 그냥 싫은 표정을 얼굴 한가득 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뻘쭘해지죠. 그러니까 편제는요, 나와 안 맞는 거, 좀 나 생각과 다른 거, 이질적인 거를 딱 배제하는 성격이 있어요. 편이라고 하는 게 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한쪽 편. 그래서 송혜교 씨 그때 이혼할 때 뭐 입장문 같은 것들을 내시잖아요. 그런 공인들은. 근데 성격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혼하겠다 이렇게 내신 걸 봐서는 약간 요런 편인과 편제의 어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단 관왕자 만날 가능성 많고 편인 만날 가능성 많고, 그리고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약한 일간에 식상이 왕한 사람을 보면 이런 비겁왕자의 식상 없는 분은 쑥 바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를 또 알려주는 게 궁합 본다는 거겠죠? 식상왕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 일에 자기도 모르게 잘 협조를 쑥 해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좀 힘들게 막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도 있죠. 반려견도 너무 사람처럼 대해준다고 할까요?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줘가지고 자기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자기도 일해야 되는데 그 반려견을 이 치닥거리 하느라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 식상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리 어머니 시대 같으면 김장 도와주러 다니고 뭐서 배추 몇 포기 했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몸살을 들어 눕고 하는 분. 이런 비거방자들은 그거 보면 짜증 확 납니다. 동네 주민센터 봐줘야 하면 막 도와주고 안 끼는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식상왕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거기에 푹 빠져듭니다. 근데 이 송중기처럼 이렇게 비겁에 근이 이렇게 쫙 있어서 비겁왕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 중심이거든요. 내 바운더리가 딱 있어서 결혼 생활에 바운더리 딱 있고 뭐 직장 생활에 딱 나 중심의 어떤 내 영역이 있어서 그 아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배우자도 나한테 딱 집중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딴 데 신경 쓰고 있으면 일단 승질 나기 시작해요. 상담자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으니, 그런 사람, 식상왕이 이런 특징 갖고 있으니까 그건 미리 좀 마음에 두고 있어라, 이해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창 시절 내 친구들 만나러 간다라고 와이프가 나오면 동창회 간다,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렇게 비겁이 왕한 사람들은요,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거기 남자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술도 먹게 되냐? 뭐 물어보면서 슬슬 분위기 보고 분위기가 자기한테 쫙 거슬린다 생각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안 좋은 느낌으로 딱 못 가게 해요. 그게 이제 비겁 왕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식상왕이라는 게 너와 나, 우리 부부, 요보다는 자기 개인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고, 감정도 좀 사적이고요. 너와 나, 결혼인데 개인인 경우가 많아요. 결혼 이후에도 친정집 생각 좀 많이 하고, 엄마와 딸이었을 때 그 시절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많단 말이에요. 왕래도 좀 친정이랑 많고, 그런 경우에 비거왕들은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궁합이고요. KTC 사진 보면은 편인 쪽보다는 식상 쪽에 좀 가깝지 않나. 배우도 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식상 쪽, 그럴 것 같은데요. 요런 나를 알고 있어도 결혼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배우 송중기 씨 편제. 천간의 편제니까 나의 로망은 편제예요. 이 편제라는 것은 무한 추구, 무한 도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고 집밥보다는 외식 많이 하고 한가 사나 사기보다는 한타스 사고 이러는 분이에요. 타문화권에서 연기하고 싶은 욕심이 많다고 그러시던데 역시 편제가 그렇죠. 계속 도전하고 내부보다는 외부로 가는 거. 아마 좀 외국에서 살게 되실 가능성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루함 없는 삶, 비슷비슷한 대본 아니라 계속 새로운 대본 이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넓어지고 싶은 그 마음 참 편제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배우 송중기 씨에 대해서 주로 궁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